감사합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장 초반에 상당한 차익 실현을 극복하고 장 막판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딱히 맨날 똑같은 말, 원론적인 말만 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도 역시나 개미 오줌만큼 찔끔 올라주는 모습. 공포지수는 48. 공포지수가 정말 끈적끈적하게 오르질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으로는 지금 현재가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한 그래도 그리드의 초반은 돼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공포지수가 계속적으로 뉴트럴이라는 것은 아직도 중소형주는 비리비리하다. 중소형주는 여전히 못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푸드앤코르션 0.63 기다리고 있는데 0.58이나 0.59가 된다. 그러면은 세배 레버리지의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약간 스윙 매매 트레이딩의 형태로 25년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분할 매도를 조금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푸드앤코르션은 상당히 낮다. 하지만 푸드앤코르션이 상당히 이렇게 낮은 구간 후에는 다시금 이렇게 아픔의 시기, 이런 아픔의 시기가 오는 것이 주식 시장이다.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실적 발표로는 월마트. 월마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월마트가 무한 우상향 중이긴 하나 여전히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다라는 반증이 되려면은 월마트 실적이 좋게 나와야 돼요. 저는 월마트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월마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미국 1월 경기 선행지수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을 끌어올려 줄 만한 중요한 지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의 2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지표가 좀 잘 나와야 돼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내일 클 것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또 너무 높게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죠. US100 나스닥 지수죠. 현재 실시간 주간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약간 좀 이탈하는 모습. 3일 동안 십자도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다가 오늘 5일선을 이탈하고 있다. 여기와 가장 비슷한 패턴을 찾아봤는데 바로 이때였죠. 작년 한 11월 정도 돼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십자도지를 보여주다가 5일선을 이탈하고 큰 아픔이 왔던 시기. 그리고 다시 한번 개미를 다 털고 우상향을 하면서 안드로메다로 어쩌면은 그런 패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를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5일선을 이탈하면 좋지 않은 흐름이다. 물론 장이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금일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내일 조금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도 천장의 채널 하단 빨간색 선, 이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된 이 빨간색 선에서만 주차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안드로메다의 채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의 구간, 이런 급등의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 또는 스윙의 성향이다. 그러면은 안드로메다까지는 한번 기대하면서 평단이 낮으시니까 홀딩해 보자고요. 엔비디아 이 윗골이 이 채널 상단에서 터치하는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상단을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 주기를 바랬으나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기서 산 물량을 매도를 했다. 일단은 저항선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윙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항선을 무조건 뚫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확률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더 크다.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항을 맞았다. 하지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길을 모으다가 올라주면 아주 베스트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일단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지지선, 지지선까지 조금 만약에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보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그냥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털렸다. 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찔끔 내렸다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또 적절한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적절한 자리란 21선 약간 올라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지선까지 내려오면은 매수 고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반도체 어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삼각수렴이다. 삼각수렴의 저항을 맞고 약간 윗꼬리를 다른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반도체의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모습. 하지만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일단은 24달러에서 속수를 추매를 했다. 그리고 현재 물론 전체 물량은 아니지만 그 추매한 물량은 현재 약 한 30%의 수익권에 도달을 했다. 주식이란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점에서 더 내릴 것 같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분할 매수 한 게 양전이 되었다고 하면 굳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지켜본다. 계속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좀 더 지켜봐야죠. 물론 속스 반도체 1배가 현재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건 좀 좋지 않은 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한번 내려주면은 또 사면 되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하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분할 매도를 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는 일단은 좀 버텨본다. 테슬라. 테슬라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보라색 채널을 약간 이렇게 윗꼬리로 약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근데 갑자기 좀 내렸다. 이거 좀 어떻게 되지? 솔직히 테슬라가 좀 내리기를 바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량을 담았긴 했는데 많이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량을 좀 더 담고 싶은 생각에 테슬라가 좀 내려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굳이 올라가는데 뭐 내려가라 기우제를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담은 물량 까지가 자신의 그릇인 거죠. 그릇만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뭐 굳이 포모에 휩싸여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적절한 타점이 아닌 가격에 굳이 추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쭉 올라가면은 그냥 쭉 올라가는 거 먹는 거죠. 그냥 굳이 추매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테슬라의 추세가 빨간색 5일선을 미세하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여기서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면은 이제 21선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테슬라가 지금 이상하게 어제 하루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냐? 테슬라에 관심이 약간 줄어들었다. 키움전사 불나방 행님들이 테슬라에 관심이 어제 하루 살짝 사그라들었다. 그럼 뭔가 가야지. 개미를 따돌리고 가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추매는 하지 말아야지. 왜냐? 이 적절한 자리에서 추매를 했는데 굳이 높은 가격에서 추매를 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단은 테슬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방의 추세다. 하방의 추세에서 파란색 상단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어제 윗꼬리로 맞은 것입니다. 하방의 추세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 하방의 추세를 채널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개미를 많이 따돌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이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 돌파의 가격은 약 한 365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65달러를 돌파한 채 일봉이 마감하면은 분명히 돌파 매수를 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기다려야죠. 숏의 보조지표. 분명히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갔다. 이제는 숏들이 과매도의 상태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과매도의 상태가 조금만 더 길게 유지되는 상황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추매를 하기는 조금 롱을 추매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굉장히 좀 스토캐스틱이 좀 과매도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속스 S 반도체 숏이 키움전사의 순매수 1위였습니다. 그래서 속스를 좀 부분 익절을 하려다가 좀 마른 이유가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1위다. 키움전사 불나방 행님들이 이 속스를 오르니까 속스를 또 1%, 2%더 먹으려고 올라탈 때도 됐는데 상당히 좀 자제력이 있네요. 키움전사님들이 좀 많이 발전했다. 속스에 좀 타질 않는다. 키움전사님들이 속스에 1위로 타면은 저는 기계적으로 속스의 분할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웬일로 이게 타질 않네요. 그러면은 좀 더 홀딩해 봐야죠. 하지만 오늘 밤에 속스이 또 1위로 올라서면은 속스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상당히 좀 유용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 그리고 이제 콜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키움전사가 눈치를 챘네요. 콜드를 키움전사가 이 눈치를 채고 매수를 시작했다. 조금 이게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콜드의 종목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보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공모지수 49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채널 중단선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차트적으로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차트가 발생하였다. 코인베이스가 일목균형표를 이탈했죠. 이때도 일목균형표를 이탈했으나 다음날 바로 채널 안으로 들어와줬다. 코인베이스가 오늘 당장 조금 다시 상승을 하면서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단기 매매로 코니를 조금 매수해서 그냥 데일리 변동폭을 먹는 단타 매매는 현재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MSTR 지지선에 터치하는 모습.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좀 지지선이 이렇게 없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 좀 쉽지 않은 차트로 가고 있고요. 저는 그냥 손절을 각오하고 그냥 소액 보초병 정도를 어제 MSTR 2배 레버리지에 약간 매수를 진행해 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상당히 좀 재미가 없죠. 비트코인이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가격이다.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달 동안 장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가격이다. 이게 뭐 은행에 넣은 건지 뭔지 이게 좀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무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21선을 터치를 했어요. 2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21선을 터치를 했다. 21선을 돌리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21선을 이렇게 돌파해주고 와리가리 치면서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은 것 같으나 일단은 체크해봐야 될 것은 많은 코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쳐있다.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초록색 121선, 121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게더리움 급락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똑같은 가격이다. 게더리움도 똑같은 가격이고 비트코인도 똑같은 가격이다. 뭔가 방향성이 나올 시기가 됐다. 응축을 하다 보면은 매물대가 응축을 하다 보면은 그 방향이 나오는 순간 그 방향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긴 횡보 끝에 볼린저 밴드가 응축을 했죠. 볼린저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 하단 응축을 하고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대로 폭발을 했다. 이때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볼린저 밴드가 상단, 하단 응축을 했죠. 응축을 하고 방향이 나오고 멸망을 했다.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매물대가 응축을 했다. 이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살짝 좀 무섭다. 일단은 뭐더 내리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더리움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추매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시드가 매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매는 하지 않았고 도의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더 시저스 구독자방에는 430명 정도 구독자방은 무료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서로 말해가면서 이 험난한 투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패스워드는 431이고요. 구독자방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친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프로는 시간을 리드하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한마디로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사는 인생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직업적으로의 도전이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전 투자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